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네, 저희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유니브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입시 채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시도 자녀와의 관계 또는 큰 틀로 보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 고민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런칭된 프로그램은 자문명답입니다. 자녀 문제, 명사에게 답을 묻다 라는 뜻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자문명답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대화가 필요해. 네, 선생님은 자녀분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첫째 딸이 저한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제가 가끔 하지 마. 그럼 1분 있다 또 엄마. 그러면 하지 마! 친밀도는 어때요? 되게 친하신 사이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친구들 중에 뭐 집에서 엄마 아빠랑 뭘 안 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고 되게 그게 신기한가 봐. 친한 편이지 않을까?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선생님 대화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모 자녀 친밀도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몇 학년 몇 반 몇 번인지 알죠? 자, 나는 자녀가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울었거든요.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윤희는 유튜브 안 보는데 내 거? 얘 유니브 클래스 안 보거든? 나는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 3명 이상 알고 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친한 친구가 3명이 안 돼요. 자녀가 나에게 짝사랑하는 이성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아직은 짝사랑하는 이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한 건 없어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자녀와 대화를 무조건 한다. 네. 매일매일 하세요? 네. 얼마나 하세요? 제가 서울에 출근하는 날이 아니면 항상 집에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대화를 일단 밥 먹으면서 하는 게 기본이고, 어떤 것보다도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주의가 조금 확고한 편이어서 무조건 가족이 함께? 예. 그럼 지금 테스트를 다 하셨는데 몇 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가 6개, X가 하나. 6개에서 7개가 완전 친함. 저 그러면 완전 친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4개에서 5개가 중간 정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다. 0에서 3개는 거리감이 있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면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아동 행복지수 생활시간 조사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보면 방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양,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4시간 54분이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고등학생일 때는 44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량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50분인데 고등학교는 딱 9분. 저도 이 자료 보고 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럼 9분 동안 도대체 뭔 말을 해? 밥 먹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러면 9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보고 어머 나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머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자녀와 대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청소년 상담, 학부모 상담 특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채널이 학부모님들께 너무 유용한 채널이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좀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관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하고 저희가 나눌 주제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주예요. 이제 우리 요즘에 제가 이제 실제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하고 말을 안 해요. 뭘 물어도 답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뭐 대화 자체가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요즘의 자녀들 하고 조금 그래도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부모들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가 클수록 아이와 얼굴 보고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이 정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궁금한 걸 모아두었다가
궁금한 걸 막 속사포처럼 물어봐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성적 위주, 성취 위주,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에 관한 걸 너무 많이 물어보게 돼요. 부모님의 심정은 정말 이해되지만 네. 아이들은 부모님과 마주 앉았을 때 또는 집에 있을 때 쉬는 시간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적과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니까 아이들은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늘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조금 참자.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었는 줄 아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뭐 이런 거? 역시 교육계에 계셔서 아시는 거예요. 애들은 성적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생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린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랬죠.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더 잘하라고 엄마 아빠는 더 잘했던 것처럼 자꾸 말해요. 우리 사실 뻥 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그랬다, 아빠는 안 그랬다. 근데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우리 때 이렇게 경쟁이 안 치열했어요. 이 심한 경쟁 사회에서 애들이 이만큼 버티고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대단해요. 그래서 애들은 인정하는 말이 듣고 싶다. 성적 빼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애들을 진짜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어떤 대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이 아이를 진짜 자존감 있게 놀라운 성취를 해내는 놀라운 아이로 키우려면 이 대화법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아이가 아무리 부족한 애도 뭔가 하나 잘할 때가 있어요. 조금 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지켜보다가 포착하고 물어봐야 돼요. 너 어떻게 이걸 했어?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와,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비결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날 알아봐주고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뇌에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끝이에요, 교수님. 그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 전두엽 기능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 인성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두엽에서 행복 호르몬, 감정 호르몬, 공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조금만 뭔가를 잘했을 때도 대박,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했어? 대단하다.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전두엽에서 세로토닌이요, 확 방출됐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말, 그 중에서도 하나 이제 외운다면, 우와, 비결이 뭐야? 이거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시면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네.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 그럴 때 칭찬을 해주시지, 일상의 아주 자그마한 것을 관찰하시고 그걸 일일이 캐치해서 칭찬해 주시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이 아이가 성적의 성취를 했을 때 칭찬하는 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그건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부담감이 확 증가하면서 불안이 올라갔습니다. 아, 더 잘해야 되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네. 그런데 이 아이의 성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30분도 집중 못하는 애예요. 근데 오늘 40분 앉아서 문제집을 대박이죠. 풀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를 포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너 오늘 40분 앉아서 문제집 풀더라? 나 깜짝 놀람. 엉덩이 힘이 성공의 힘이야. 나는 우리 아들 진짜 엉덩이 힘 세다고 엄마가 아줌마들한테 자랑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칭찬이에요. 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강의 들으시고 많이들 변화하고 계시고요. 그때만 네. 변해요, 교수님. 어, 그때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다가 내 아이를 이런 식으로 대해본 적이 원래부터 있었던 습관이 아니시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게 습관이 되는 시간이 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습관화하는 데는 우리 뇌는 21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짜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나 1일이다. 21일 동안 우리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비결이 뭐야? 그리고 너의 행동 너무 훌륭해. 이걸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3주를 해낸 사람은 3개월을 할 수 있고요. 3개월을 해낸 사람은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딱 그거잖아요. 3주 동안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한번 대화를 바꿔보자. 그냥 요 정도의 몇 마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대화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 쉬는 시간을 누리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조금 참자. 뭔가 이 아이가 성적의 성취를 했을 때 칭찬하는 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애들은 나의 행동과 생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뭔가 아이가 아무리 부족한 애도 뭔가 하나 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지켜보다가 포착하고 물어봐야 돼요.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 비결이 뭐야? 자,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제 입시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같이 치러야 되는 부모로서 자녀하고 요 얘기도 조금 원활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저는 좋을까요? 항상 솔루션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밥 먹을 때 얘기하자, 그리고 뭐 얼굴 마주치면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가족들도요, 굉장히 가성비 있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상담하는 가족들한테는 밤 10시 뭐 또는 10시 반, 우리는 그때 식탁에 모여서 가족끼리 15분 동안 밀도 있게 대화한다. 이런 시간을 정하시라고 해요. 우리가 별로 대화도 없다가 얼굴 마주하고 성적 얘기하고 이러면 정말 취조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밤은 밤 10시에 모여서 15분 동안, 20분 동안 밀도 있게 일주일 어떻게 지냈나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다음 일주일 계획이 뭔지 얘기하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슈는 어쩔 수 없이 공부이고 시험이고 성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몇 월 모의고사 발표가 나고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 또한 엄마는 이번 주에 이 책을 읽겠어? 아빠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아빠는 이런 시험 공부를 하겠어? 서로 일주일 계획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거, 반성하는 거, 이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고정된 대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약속 어기면 안 돼. 누구도 어기면 안 되고 지난주의 이야기, 이번 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학원 보내시니까 저는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잘 지내시라. 자, 저도 학원 강사를 15년 했거든요. 어떤 엄마는 번호만 떠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한테는요, 제가 막 먼저 문자 보내고 있어요. 저도 그거 그쵸,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평소에 정말 우리는 한편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그 선생님을 존중해 주시면 나 또한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이번 주는 이랬어요. 어머니 위로해 주세요. 이번 주는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 소통을 선생님들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도 그런 소통을 좀 잘 하시라. 그러면 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궁금한 부분을 대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 10시 뭐 또는 10시 반, 우리는 그때 식탁에 모여서 가족끼리 15분 동안 밀도 있게 대화한다. 이런 시간을 정하시라고 해요. 일주일 어떻게 지냈나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다음 일주일 계획이 뭔지 얘기하자. 저는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잘 지내시라. 어떤 어머니들한테는요, 제가 막 먼저 문자 보내고 있어요. 저도 그거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거 맞아요. 또 하나 조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고3에 다가올수록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글을 보면 고3 말투의 문제, 물론 힘들고 예민하겠지만 근데 참 엄마한테 대하는 말투 들을 때마다 요즘 저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본 짜증이 베이스고요. 존댓말이 다 무엇인가요? 수능이 끝나고 고3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잘 참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저는 다 받아주는 순한 엄마가 아닌데 요새는 마찰이 싫어서 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녀의 말투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모님들, 그러면 참다가 폭발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참다 보면요, 선생님 말씀처럼
9번 잘 참았다가 마지막 100번째에 아이는 조금 화냈는데 식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훨씬 더 심리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걸 스스로 좀 멈출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얘가 공부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윽박 지르고 야 이건 아니잖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들의 뇌를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건 잠깐 멈추고 그냥 가만히 들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네요.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멈추면 다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했어?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굉장히 민망해져요. 엄마도 화내고 짜증 내야 되는데 엄마가 가만히 듣고 다 했어? 그리고 속으로 미안해져요. 처음에 민망하고 미안해지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좀 이따 얘기하자. 내가 보니까 너 오늘 되게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시간 몇 분 주면 좋으냐면요 30분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말해요. 30분간 3m 멀어져라. 외우세요. 내 아이가 화내고 짜증낼 때 숨 3번 쉬시고 30분간 3m 멀어지세요. 그러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약속 정해야 돼요. 30분 후에 식탁에서 만나. 식탁에서 만나서 우리 얘기해. 사람의 뇌가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도 30분이 지나면요 동물의 뇌도 가라앉아요. 네. 그리고 30분 뒤에 식탁에 앉는 거예요. 아까 네가 그렇게 말해서 마음이 많이 섭섭해. 엄마 좀 속상했어 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나 짜증나라는 단어를 아예 버리시고 우리 집 전체에 3대에 버리세요. 평생 버리세요. 그 단어 없어도 살아요. 속상해와 섭섭해로 대체하세요. 속상해와 섭섭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 이래서 속상해, 엄마 이래서 섭섭해로 바꾸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미안해 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다 미안해. 내 아이를 믿으세요. 내 아이가 인격장애가 아닌 이상 내 아이는 엄마한테 아유 미안해요. 엄마 제가 사실 학교에서 오늘 이러고 이래서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아까 그랬다고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이러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요즘 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서 엄마 걱정돼 이러시면 돼요. 속상해, 네. 섭섭해, 걱정돼. 네. 자, 이건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속상해, 특히 남자 섭섭해, 배우자들한테는 효과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네. 상대의 뇌는 미안해요. 그리고 나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들의 뇌를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건 잠깐 멈추고 그냥 가만히 들으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화내고 짜증낼 때 숨 3번 쉬시고 30분간 3m 멀어지세요. 화나 짜증나라는 단어를 아예 버리시고 우리 집 전체에 3대에 버리세요. 속상해, 네. 섭섭해, 걱정돼.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과정과 행동을 칭찬해라.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네. 거라도. 네. 그리고 그거를 21일 이상 해라. 네, 좋습니다. 제가 15년간 학원 강사하면서 무수한 학부모님들,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요. 좋은 학원 알아보고 막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집이라는 공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인정받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심리적 안정만 경험할 수 있다면 전두엽의 기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성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아이 만들어주자. 그리고 진짜 하나만 부탁할게요. 내 아이가 보는 데서 부부싸움만 안 해도 이 아이의 성적은요. 과목마다 1등급 이상 올라갑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문 명답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우리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자문 명답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첫 번째 네. 게스트로 초대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다만 남편하고 안 싸울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네.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 집 3대를 바꿀 거고 내 아이를 바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